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하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인간이 밝혀낸 그 우주의 모습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랑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어려워졌죠? 처음 뭐 원시인들 얘기하고 고대 중세 얘기할 때보다 이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현대 물리학, 현대 천체 물리학이 워낙 이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현대 물리학, 20세기 물리학의 대표적인 것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고 하나는 양자 물리학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주로 혼자 거의 다 만들다시피 한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또 하나의 다른 그 흐름인 그 양자 물리학, 그 다른 말로 하면 원자 물리학, 뭐 핵 물리학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한 시간 동안 저랑 할 얘기가 뭐냐, 별이 왜 빛났는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만 년 전에 뭐 심지어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들도 저 별이 왜 빛나는 걸까 궁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이 이제 20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정답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제목을 원자 에너지를 탄생시킨 양자 물리학으로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류 역사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에너지고, 에너지에 관련된 것이 결국 뭐 속된 말로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핵융합, 핵분열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해해서 현대에 이르렀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주는 물, 불, 공기, 흙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그대로 살아서 우주는 이제 현재 4가지가 아니라 92가지의 그 원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벼운 원소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헬륨이고요. 그 다음에 뭐 리튬 해가지고 우라늄까지 92가지 원소로 우리 우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93번째 붙어 있는 원소는 인공 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든 거니까요. 근데 이 원소가 참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원자핵이요, 마치 여기 이렇게 수렁이 패여가지고 여기 철이 있는 부분이 제일 깊은 데 있는 것처럼 이쪽 무거운 데 있는 원소들은 이게 굴러내리는 것 같아요. 다 철을 향해서. 무슨 얘기냐, 우라늄같이 커다란 원자핵은 잘게 나뉘어서 철의 원자핵을 향해서 핵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내고요. 이쪽에 있는 원소들은 점점 더 뭉쳐서 철의 원자핵처럼 커진단 말이죠. 이걸 핵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뭐 이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느 경우든 에너지가 높은 데에서 위에 안정된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원자 에너지라고 하면은 핵융합이 있고 핵분열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글자 그대로예요.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핵들이 융합해서 더 무거운 결국 최종 종착역은 철이에요. 철의 원자핵을 만들 때까지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들은 분열을 해서 핵 분열을 해서 철의 원자핵을 만들 때까지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인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는 핵 분열이에요. 핵 분열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해요. 핵 분열은 원료 구하기가 힘들어요. 급히 이렇게 급격하게 반감하는 그 방사성 그 원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플루토늄이라든가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구하기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별다른 실험 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갖다 놓으면 여기서 지가 반감해서 에너지를 내요. 오히려 그걸 통제를 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진행이 안 되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핵융합은 어때요? 수소나 헬륨이 재료니까 아주 지구에 널렸어요. 바닷물이 다 수소인데 뭐 전기 분해하면. 원료는 풍부한데 핵융합은 뭐가 단점이냐면 온도를 1억 도 이상 올려야 돼요. 지구 표면에서. 1억 도 이상 올려야 핵융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오히려 갖다 써야 돼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실용화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원자핵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핵 분열이 있고 핵융합이 있다. 핵 분열은 더 큰 원자핵이 분열돼서 철을 향해 가는 거고, 핵융합은 작은 원소들이 모여서 철을 향해 가는 거다. 어느 경우도 다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핵융합은 수소, 헬륨 같은 원소는 지구에 풍부하단 말이죠. 바닷물이다 원료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료는 구하기 쉬운데 그 원자로를 만들기가 1억 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거고, 핵분열은 원료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좀 충분히 효과적으로 하려면 빨리 반감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기가 어렵지만 구하기만 하면은 그걸 뭐 갖다만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 장단점이 분명한데 현재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나 뭐나 전부 다 핵분열 발전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를 지배하는 건 뭐냐?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핵융합의 원리를 잘 알면은 우리 다음 세기 꿈의 에너지가 핵융합이라 하는 이유도 다 이해를 하게 돼요. 자, 한마디로 핵융합이 왜 꿈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억 도가 돼야 핵융합이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1억 도라는 온도를 낮추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억 도를 만드는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많은 투자가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 건데